이렇게 두 권의 시집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한 해는 중학교 1학년이 쓴 거고요. 한 해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쓴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 쓴 거고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이 쓴 거예요. 다 제 제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지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아이가 부족해하는 아이가 변해서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아이로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받고 싶죠? 근데 왜 박수 안 쳐?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멀리에 보이는 거예요? 늘 유쾌하고 하신 신동평 교수님께 조연이라고 중학교 1학년애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도 써있고요. 자, 그 이해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진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책 세 분 읽어오셨어요? 네. 외면하는데? 읽어보시라는데 외면하는데? 이거 화장실에 앉아서 30분이면 볼 수 있는 책이라니까요. 네?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청소년 소설이에요. 왜 신세날인지 알아요? 왜 신세날이냐고요? 제 이름이 신동명입니다. 이걸 순 우리말로 바꾸면 신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호는 순 우리말로는 새날입니다. 그러면 한문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문호는 달마입니다. 진짜로. 내가 이 얘기하는 사람이 웃어가지고 호가 닮아. 그래서 옛날에 다음으로 이렇게 막 내용들 막 올리고 보내고 그러잖아요. 메시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대달이라는 걸로 제가 날라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대달이라는 거 이게 뭐야? 내가 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더라고. 달마 중에 제일 큰 달마. 큰형 달마다.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달마에는 여러분들 너무 꽉 차지는 거 아니야? 달마에는 7.8기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즉 5두기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돌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면벽 참선하면서 7번 면벽 참선을 도전했고, 그러니까 하다가 에이씨 들어가, 하다가 에이씨, 하다가 이거를 7번 하고 8번째 마침내 돌을 득해서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8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달마의 다른 내용이 7.8기 5두기의 정신이다. 근데 저도 망했고 사업하다가 세상이 험해서 저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망했어요.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서 논술 안 해도 대학 가는 세상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쫙딱 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국에 프랜차이즈 학원 300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쫙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계속 본 사람 중에 후자에서 만나면 신동명은 계속 못 사는 건데, 사실은 성공 학원도 크게 했었고 프랜차이즈도 크게 했었습니다. 왜 맨날 망가졌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망가지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야? 망가진 사람만 보여요. 망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서로 내가 성공했을 때 만났으면 좋은 데가 샀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주로 그러죠. 그때 제발 만났을 걸,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망한 친구들이 모임에 다 대부분 동생. 저는 원래 친구들보다 동생들하고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조금 이렇게 왕노릇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우두머리 노릇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친구가 형님 나도 달마라는 호를 갖고 싶으니까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아침에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달마라는 호를 내가 내려주마. 그러더니 나는 한학자한테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정우수 박사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학자가 지어준 거예요. 원래는 맨 처음에 그 마당이라고 호를 지어줬어요. 마당. 마당이 이제 그럼 그 마당이 뭐야? 이렇게 야 미당 서정주도 있고 육당 최남선도 있고 마당 신동명 어때요? 그럼 그럼 설득이 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뒤에 세자를 붙이니까 이상하더라고. 마당새. 형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달마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너 대학 때부터 맨날 금복주 뭐 이렇게 이렇게 됐었으니까 달마라고 하자. 달마가 됐으니까 내가 그걸 동생들한테 하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달마라는 호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큰형 달마, 그래서 대달, 그래서 중달, 그 다음에 소달 이렇게 있는 거. 진짜냐? 진짜입니다. 근데 소달을 줬는데 이 소달만 주면 애들이 사기를 친 애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꼭 피해를 줘. 그래서 지금은 소달은 없습니다. 대달, 중달만 있어요. 그래서 중달하고 대달이 같이 왜 이런 소달이 자꾸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까라고 고민하면서 해봤더니 그놈들이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대머리여야 주겠다. 소달이라는 말. 그래서 중달까지는 이제 대머리로 내려와 있고 소달은 머리카락 이뜬 애들을 줬는데 안 되더라고. 부작용이 있어서 소달을 걷어들이고 대머리가 나타나면 이제 하려고. 저는 안 되겠어요. 시작했는데 준비 작업 들어온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뭐가 잘 네. 중달은 누구세요? 네? 중달은 중달은 지금 전주에 있고요. 우리 협회 전국대회 때 보고 올 거니까 이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전국대 우리 협회에 가장 봉사의 정신으로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그래서 꼭 모자를 써요. 얼굴 잘생기죠. 근데 모자 벗으면 걔도 깨는 거지. 진짜 누구같이 생겼냐면은 옛날에 요즘에 이름을 모르겠다. 변우석? 아니 되게 잘생긴 사람의 그 성인 영화의 주인공이야. 그 눈썹 찡하고 막 동남아 같아요. 동남아. 딱 고양이 동남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책을 받고 싶다면 오늘 이 수업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워드, 독서, 토론의 효과다. 이 앞에 있는 신동명은 키워드 독서 토론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잠깐 할 거예요. 경험할 거예요. 잠깐 하고 가실 거예요. 네. 자, 다음 들어가세요. 지금 이제 책 드립을 쭉쭉 진행해 주세요. 자, 잠깐요.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 잠깐만요. 앞으로요? 네, 여기. 앞으로. 요거 한 장 앞으로.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친구가 이 시를 쓰기 위해서 메모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삶은 풍선이다. 어릴 때는 풍선에 바람이 채워지고 어른이 되면 놓아져서 위로 날아가고 늙으면 다시 바람이 빠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걸 시로 발전시킨 거죠. 네. 자, 다음. 자, 역시 이 시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건데 그 메모, 시작 메모를 보실까요? 인간은 터널이다. 터널을 들어가면 언젠가는 끝이 보이듯이 인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다. 6학년 애가 이런 걸 해갖고 중학교 때 이거 책을 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아무튼 뭐 중요하진 않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뭐가 공통적인데? 라는 습작 메모에서 공통적인데? 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뭘까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다음 눌러주세요. 자,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은? 이 글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뭐는 네모다. 이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뭐는 네모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정의의 형식. 그쵸? 정의의 형식 할 때 뭐라고 해? A는 B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사실 정확한 얘기는 A는 B 플러스 C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중학교 때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A는 B다 라고 하는 건 정의의 형식입니다. 또 어디에서 배웠어? 수학에서 배웠어? 수학에서 뭘 배웠어? 네? 방정식. 네, 방정식에서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의 형식이잖아요. 수학은 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정의니까. 또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A는 B이다. 은유법이잖아요. 직유법, 은유법 기억나요? 네. 은유법. A는 B이다. 중국의 칼. 네? 세종대왕, 자, A는 B가, 그러면 직유법은 뭐 마치 뭐뭐처럼 뭐뭐이냐 뭐뭐이냐 뭐뭐 같이 이거 이렇게 연결된다 이거잖아. A는 B, A는 A의 B. 오케이? 자, 은유법입니다. 자, 뭐뭐는 네모다가 바로 여러분들 오늘 배울 거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뭐는 네모다. 이 말하기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그죠? 예. 이렇게 하면요, 누구든지 발문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는 네모다. 예. 왜냐하면, 맛있습니다. 예. 유명하니까. 네. 목선은 삶의 꽃이다. 난 삶의 계란이라 삶의 계란이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치? 네. 책은 나는 바라보는 시간이다. 오, 이렇게 좀 멋있게 숙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답변할 거 너무 쉽잖아, 그죠? A는 B이다.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정의 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논리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 빠져들죠. 근데 은유법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문학적이죠. 상상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뭐뭐로 네모다가. 자, 다음. 네? 다음. 그리고요, 오롯이 아이들의 생각만 딱 나타납니다. 독서 토론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저한테 교육받지 않고 많이 받은 사람, 배우고 실천한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부닥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의도대로 토론을 끌고 가려는 거예요. 선생님의 세계관에 맞춰서. 자,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를 옛날에 논술 시험에 인간 복제 문제에 대해서 논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토론으로 훈련시키려니까 찬반으로 나올 때 너는 인간 복제는 과학의 발전이니까 그대로 찬성해야 되라는 팀이 있고 하나는 인간 윤리상 하면 안
안 된다라는 반대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떤 생각이야? 이거 듣는 순간 종교를 가진 사람은 100% 반대라는 측면을 세울 것이고 이과적이고 직업적이고 이런 사람은 찬성의 입장에 쓰게 될 거죠. 그렇죠? 이 앞에서 사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자기의 의도에 끌고 가고 그러면서 반대쪽의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 세계관 때문에. 네? 그러면 나중에 자꾸 느끼니까 이건 아닌데 왜? 찬성과 반대의 결과물로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을 내 생각적으로 끌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이 아이들이 참 이 토론을 할 때 100% 아이들을 어떻게 해? 진보적인 생각 쪽으로 계속 애들을 유도하게 되고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채점을 그런 말을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애들에게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해 왔었고 바로 아이들의 생각이 뭐뭐는 내보다로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답변하면 선생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요. 완전히 아이들의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독서 토론법 뭐뭐는 메모다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자,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지적을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연쇄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뭐뭐는 메모다로 아까 책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안정도 똑같이 했어. 자,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연쇄 질문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예? 나를 바라보는 시간은 꼭 책만일까? 그쵸? 이런 연쇄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질문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바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아주 훌륭한 독서 토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다. 저하고 같이 하는 시간.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독서 토론, 너무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독서 토론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쉬운 거야. 이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잖아요. 첫 강의 때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의정부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의정부가 뭐라 그랬어 제가? 의정부가 세계의 중심이다. 왜? 내가 있어서. 내가 얘기했잖아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있어서 의정부가 세계 중심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내가 있어서. 신동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세계 중심이시고. 멋지게 한마디. 자, 다음. 호영이가 나한테 이제 그 인터뷰한 건데 이거는 지나갈게요 그냥.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자, 다음. 키워드 독서 토론 진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발문법도 같이 할 거고요. 자, 사계로 가자. 독립자금 전달하러 가. 약하시는 거 아니죠? 요건 어떻게 약을 팔아야 되는 거야? 약이 없는. 요거는 제가 지금 들고 서 있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교구입니다. 특허 교구. 전 세계에 없는 제 특허 교구. 그러니까 신동명을 나타내는 그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구라는 뜻은 뭘까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에서 교육의 내용을 빼면 얘는 장난감이야. 장난감 안에 교육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교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왜 특허냐? 라고 하면 이게 14각이거든요. 14각 주사위 보셨어요? 못 봤죠? 보통 주사위가 몇 각이에요? 6각, 그 다음에 12각, 그 다음에 24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4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이렇게 키워드 칸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뭐라고 이게? 아까 우리 키워드 독서 토론법이래요. 키워드 가지고 할 거잖아. 그죠? 키워드를 쓰는 키워드 칸이 있어. 여기에 글을 써서 좁은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좁은 게 있고 좀 넓은 게 있는데 좁은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안에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들어가서 딱 꽂아서 굴려도 안 빠지게. 그래서 아이들이 빼야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맨 처음에 키워드 독서 토론법을 생각했어요. 왜 그걸 생각했냐면, 서울의 정독도서관에서 140명인지 한 80명인지 그 사서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독서 토론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마치 대한민국이 독서 토론 열풍이 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사서들이 그걸 하도록, 사서 선생님들이 그걸 하도록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독서 토론이라고 막 부들부들 떠시는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어떤 선생님들은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막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을 다 체크해서 조사해 보니까 전부 독서 토론 전문가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땄는지 모르는데 독서 토론을 나름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왜 그러냐? 너무 트라우마였대. 독서 토론 자격증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왜? 책이 일단 어렵대요.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국부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읽는다 그러고, 그리고서 발문지를 써오라 그래요. 발문지 아시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비계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절차를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를 정리할 때 그럼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발전시켜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다가 간단한 정리인데, 여기에 책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시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갖고 아이들을 풍부해서 어쩌고저쩌고 마무리 들어갔습니다. 이걸 발문지 이렇게 큰 데다 써놓으면 선배들이 딱 보고 짝짝짝 그물으면서 이것도 발문지라고 해봤어라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선배들이 권력이라고, 뭐 우리 회사에서 그치? 상사가 이것도 프로젝트야! 던져. 전 한 번도 뭐 당해본 적은 없기에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전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다 던진대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럼 이렇게 계속 당하면, 몇 번씩이나 당하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독서 토론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독서 토론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봐가 되면서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집에,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토론 교육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 숙제가 된 거예요. 세계의 공황이 오면 누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문가가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타났다고? 막스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수정 자본주의. 응? 잊어먹었어 이거는 갑자기. 요즘에 깜빡깜빡해. 어? 케인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키워드 독서토론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의정부에서 자격증 교육을 실시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했냐면 박스 있죠. 우리 이렇게 라면 사고 나면 박스 거기다가 바깥에다가 종이를 붙여갖고 바깥에다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 몇 각이야? 6각. 그걸 가지고 굴려서 이야기를 했더니 재밌어하는 거야. 그럼 이걸 12각으로 만들면 그럼 이걸 2배로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2배로 만들었더니 각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뭐도 들어갈 수 있어? 놀이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게임도 집어넣어 중간중간에. 네?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근데 12각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2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런 걸 고민한 사람이고 세계의 중심인 사람인데 한글을 세계에다가 내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국문과 또 출신인데다가 독서토론 전문가인데다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 자음이 몇 개입니까? 빨리 기억이 들으니까. 몇 개야? 14자예요. 그러니까 12각으로 하면 매일 이 키워드가 2개가 바깥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14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러다가 어디가 딱 하고 머릿속에 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 귀족들이 안압지에서 술을 먹으면서 놀 때 안압지 뭔지 알아요? 이잔 이렇게 뛰었더니 저쪽 가서 이렇게 흘러가서 먹고 이러는 거. 그 안압지에서 놀 때 사용하던 주사위가 있는데 그 주사위가 전 세계에 없는 14각 주사위예요. 지금 그거 경주 요즘에 이거 붐이라 갖고 경주 가면은 주령구 빵이라고 해서 14각 빵을 팔아. 조그만 것도 팔고 큰 것도 팔아요. 이제 걔네도 브랜드가 이런 게 브랜드구나 이런 거죠. 천연 먹거리 만드는 거예요. 14각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면 한글도 우리나라 거지, 그쵸? 14각 주령구도 우리나라 거죠. 이거 생각해낸 사람도 우리나라 거죠. 이러니까 이건 최고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홈을 파서 집어넣어서 여기다 글자 써서 집어넣어서 교육으로 쓰는 이 생각을 이런 착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한 사람이 신동명이다. 머릿속에 이제 단순 신동명 왜 이 글자가 자꾸 머릿속에 있지? 해서 완성돼서 이거를 특허로 내고 지금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게 14각이야. 지금도 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단계에서 키워드판 7개씩을 나눠준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분이네. 그러면 5명씩 나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 각은 14각이니까 여기에 키워드판은 몇 개야? 14개겠죠? 자, 그러면 A팀, B팀 나눠줬을 때 5명에게 각 팀별로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어? 7개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7개씩 나눠주면 이 7개씩 나눈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신새날 이걸 읽은 거에서 머릿속에 키워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책을 읽었어. 자, 간단히 갈게요. 심청전을 생각합시다. 심청전. 자, 심청전 그러면 생각나는 키워드? 신봉사. 중국 상인. 거기 월매가 나와? 밴더 범험이 나와요. 제 월매.
저기 그 야, 신봉사 공영이 300 공영이 300서 인당수 인당수 다른 바다보다 인당수 봐요. 용광 네. 심청이가 안 나왔어. 신봉사 나왔어요. 심청이가 안 나왔잖아. 또 효녀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명이 3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모문사 주지, 중국 상인 있잖아, 그렇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5명이서 각각 나와서 7개씩 했을 때 전부 키워드들이 읽은 것에서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있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씩. 자, 가장 신청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발표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고양이 300서. 고양이 300석도 있고 누구는 신청이라 그랬고 누구는 그쵸?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전부 아이들은 키워드가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 이때 여기다가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거여야 돼? 다른 친구들이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동의받은 지지를 얻은 키워드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돼? 여기다 쓰려고 하면 자기의 키워드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미 5명 갔을 때, 우린 이걸 생각 나누기라고 해요. 5명 갔을 때 여기서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경험해야 안 해요.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라고 하니까 내용이 거론이 돼, 안 돼? 거론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읽고 오는 어떤 애도 거기 있다가 다 알아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생각 나누기는 우리가 만든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데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방법이에요. 생각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빠지는 순간 아이들의 창의성은 다르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는데 애들이 뭐 얘기할 수 있을까? 엄청 잘해요. 선생님만 빠지는데 3분만 기다려주면 애들은 천재가 돼요. 3분만 기다려보세요. 애들 스스로 리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3분만 기다려주면 우리 아이들은 뭐가 된다? 천재가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럴 때 저희는 가서 이제 채점을 해요. 요 얘기는 잠깐 왜 하냐면 요번에 의정부 시에서 이 여러분들하고 이 교육을 하는 거에 마지막 포인트는 요번에 의정부 시에서 10월 달에 독서 토론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육성되신 분들이 그 독서 토론대회에 중요한 역할을, 심사위원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여러분들이 절차를 밟으시면 심사비도 받으십니다. 그냥 공짜 아닙니다. 저희는 공짜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번 8월 30일 날 전국대회를 파주에서 합니다. 그때 거기 가셔서 경험을 하시고 10월 달에 의정부의 그 대회를 심사를 보시면 정말 선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저희는 울산 대회도 있고요. 부산 대회도 있고요. 지금 동두천 대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부하고 동두천이 하면 양주는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할 거예요. 다 그거 하기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간신히 의정부가 이제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멋지게 우리 아이들에게 진행하는 거를 중심에서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럼 취업도 가능해요? 네. 취업도 저희가 시켜드릴 겁니다. 유치원도 책 읽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 아이
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에 엄청나게 재밌는 방법들이 쌓여 있어요. 여기 이거 네? 이게 약하는 거야. 여기에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살아있도록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들어가게 할 거예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창업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유치원 지사가 있는 회사랑 손을 잡았어요. 교육받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원을 소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들어가서 아침에 했어. 그럼 오후에는 뭐 하면 돼? 홈스쿨을 하든지 학원을 강사를 나가든지 그죠? 맞잖아요. 내 주변에 애들부터 모아서 하면 되잖아요. 의정부의 어느 학원은요 저한테 교육받아서 딸이 요번에 파주에서 8월 30일이라는 전국대회 그런 대회에 나와가지고 경기도 지사상을 받았어요. 그 딸이 그게 소문이 나갖고 그 아파트에서 소문나서 애들 자기애도 교육해달라고 그래갖고 교육을 시작했고 지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커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업까지 연결되고 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걸 시작하고 있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7개씩을 줄 거고 여기다가 아이들이 키워드를 쓰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A팀, B팀으로 주면 애들이 여기서 생각나누기라겠죠. 벽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나누기랍니다. 이렇게 잘생긴 얘가 우리 큰아들이에요. 교보문고에서 초대해가지고 제가 초청받아서 거기서 이 독서 토론을 실시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A팀, B팀.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다음 여기다 쓰는 거죠. 네. 7개씩 나눠주고 다음 단계 자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은 키워드여야 된다. 그렇죠? 자 다음 자 친구의 동의를 얻은 키워드여야 돼요. 다음 이거를 토론볼에 꽂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굴려서 토론볼에 키워드 꽂습니다. 이렇게 더 꽂고 있죠? 다음 옛날 버전이 아까 빨갛고 파란 거. 근데 빨갛고 파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색깔이 더 저기 이쁜 것 같은데 이거 하라고 했느냐? 이게 더 분탁하잖아요. 그죠? 왜? 애들이 색깔에 뭐 들어간 거 다 알아. 저기에 무슨 글자 들어갔다? 애들이 다 알아. 그래서 뭐 알 수 없도록 통을 해놓은 거예요. 좀 무식해 보여도. 다 이게 뭐, 자, 이거 옛날 버전이지. 자, 이렇게 얘기해서, 잠깐만요. 학생, 자, 이거 보고서 애들한테 심사할 때, 이거 누가 굴리고 싶어? 그러면 애들 있잖아요. 심기에서 저요! 그러거든요. 그럼 굴리라고 그래요. 굴리면은 뭐가 있어? 책임이 있지. 그래서, 뭐뭐는 네모다를 걔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쉬워.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판을 뽑습니다. 굴리고 뽑았어요. 네. 요거 이제 발문하는 게 중요한 거 뺄게요. 네, 넘어갈게요.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발문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뭐뭐는 네모다. 자, 아까 신청이는 소녀다. 이렇게 하면 발문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뭐는 네모다라고 그랬는데 신청이는 소녀다 그런 순간 이거 찬성 반대 돼야 돼요. 뭐가 안 돼? 고개를 이런다? 이게 돼요. 돼요 이러는 거구나. 안 돼요. 인도들이 그래? 자, 신청이는 효녀다. 효녀는 찬반이 됩니다. 되죠? 왜? 효녀 아니면 불효녀. 따지고 보면 부모님 앞에 먼저 죽는 게 어떻게 효녀예요? 그리고 이거 내용 깊이 들어가면요. 신청이가 일부러 죽으러 간 거야.
힘들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애들끼리 하면. 그러니까 살짝 너무 힘든 거지. 너무 이 아버지 무시를 이 하시는데. 팔랑기 800석을 약속해오는 300석을 약속해오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희생해서 떠나자. 이거예요. 반대 얘기 나옵니다. 참반대요. 자, 신춘이는 현자다 빼면 예뻤다가 나와. 신청이는 예뻤다가 나와. 자, 예뻤다 듣는 순간 찬성에 반대야. 찬성이나 이거 찬반으로 토론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어. 왜? 안 봤는데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아? 그쵸? 이름이 이쁜 거야. 신청이라는 이름이 이쁜 거야.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고. 마음이 이쁜 거야.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고. 그쵸? 금방 딱 듣는 순간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토론으로 갈 거냐, 이야기로 갈 거냐로 나눠집니다. 지금 얘는 토론으로 가는 거죠. 토론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찬반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아닌 방법이 있어요. 자, 토론이 아니고 토론이 아닌 거는 이야기식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봉사는 네모다. 신봉사는 네모다. 신봉사는 네모다. 신봉사는 네모다. 허황되다. 애들이 허황까지 단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든 나쁜 아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찬반으로 가면 나쁜 아빠다 좋은 아빠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 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찬반으로 가기 애매할 것 같고 길게 갈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아빠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일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얘기로 갈 수 있죠. 그럼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날 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고 적게 하는 아이가 있고 안 하는 아이가 있어. 안 하는 아이는 두 종류야. 부끄러워서 안 하는 아이가 있고 소심해서, 또 하나는 억지로 끌려와서 안 하는 아이가 있어. 억지로 끌려와서 안 하는 아이는 시키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분노야. 힘들어. 근데 소심한 아이는 자기가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야기식은 돌아가면서 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한마디씩은 토론대회 나왔는데 한마디씩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죠. 이야기식으로 가요. 그쵸? 배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단 끌려온 아이는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요, 제가 하는 토론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그대는 내년부터 나가요. 자신감이 생겨요.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 안 힘들거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듣는 순간 이야기식으로 갈 건지 토론으로 갈 건지를 빨리빨리 해서 연쇄 질문이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14개가 왔는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애들이 7개에서 키워드 가져왔고 여기서도 키워드 가져왔어. 그럼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동일한 키워드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어? 최대 7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몇 개만 쓸 수 있어? 7개만 쓸 수 있다. 7개면 애들이 6박 7일 얘기한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더 얘기할 게 없어. 애들은 길게 못해요. 어른들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 가야 된다고. 또 했는데 똑같은 게 나왔네? 신청을 했는데 애들이 그래. 신청을 딱 했는데 신청이 딱 나온 순간 이렇게 와! 그래. 왜 그러냐면 지네가 썼다는 거야. 저쪽 거 썼어. 너희도 썼고 저쪽
됐죠? 그러면서 이거 굴립사라는 그거 애들이 힘 든다고 안 든다고? 들어요. 뭘 이거야? 확실히 긍정을 이거를 하는 새로운 게 왔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어? 그리고 다른 애들 앞에서 한번 굴려보는 재미. 어? 그러니까 긍정이야 이게. 이게 부정이네 이게. 그래서 이걸 그러면은 굴렸어. 나왔어. 그걸 가지고 애한테 물어보는데 이 아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굴림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쉽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얘기가 토론으로 갈 건지 이야기로 갈 건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또 이 아이의 단어가 키워드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면 다른 애한테 뭐뭐는 메모다로 돌아가면서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하면 좋은 독서 토론 선생님이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지만 키워드 갖고 노는 건데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키워드 발목부에서 찬반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자, 심청이는 예뻤다, 선조는 나빴다 이런 것들은 찬반으로 가겠죠. 자, 근데 독서의 내용에서 잠깐 여기까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찬반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심청이가 바다에서 연못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는데 그 심청이가 그 안에 나왔어. 그러면 네가 왕이라면 그 왕비로 받아줄래? 받아주겠습니까? 재밌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줘 왜? 그렇지. 내 스타일도 아니고 얘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겠고 검증도 안 됐고 이 얘기 나와요 애들한테. 심청이는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심청이는 예뻤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까지 가요. 왜? 이쁘니까 왕비로 했겠지. 야 뭐가 이뻐? 용왕이 버렸는데 이런 거죠. 용왕이 못생겼으니까 버렸지. 그럼 왕비로 왜 받았어? 야 그게 얼굴 때문이겠니? 연못에서 나왔으면 범상치 않아서 받았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결정잘 때려요. 마지막에 이거 이 이상이 나올 걸 못 봤어. 그랬더니 이쁘다 편에서 뭐라고 나오냐? 야 제사상에 상한 음식 올리는 거 봤어? 이쁜 거 올리지? 그 심청이가 인담수가 올 때 얘가 이 바다에 바치는 제사 저거였는데 훌륭한 물건이어야지 바칠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예요 애들이. 신데렐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닐 거냐 이렇게 찬반을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로 갈 때는 찬반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찬반이 되더라도 이야기로 가고 싶으면 이야기로 가셔도 돼요. 왜? 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하는 거는 토론이 포인트가 아니고 독서가 포인트야. 지적 확장이 목적이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훈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로부터 배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회는요 끝나잖아. 엄마, 저 아이가 제일 잘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토론이잖아요. 상대방이 이겼음을 인정하고 내가 졌음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뭐니 정치하는 거 보면 맨날 인정하지 않잖아. 졌다는 거를. 그죠? 그런 훈련이 우리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독서 토론에서 지적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배우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엄마, 저 아이가 제일 잘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구체화시켜서 하는 발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얘기 중에 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든지 사랑이다, 눈물이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추상어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야기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학교 이런 거, 성공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꼭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너가 생각할 때 성공이라는 거 뭐라고 생각하지? 이거 자료 다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너에게 학교는 어떻다고 생각하니? 애들이 학교 좋아하지 않아요?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상황으로, 요거처럼 상황으로 이끌어서 물어볼 수도 있죠. 로또 얘기가 나오면, 우리 애들의 도끼 경만이가 있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도끼 경만이를 얻으면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로또 맞히게 해주세요. 더럽게 안 맞아요, 자,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자, 뭐뭐는 뭐뭐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요, 뭐뭐는 네모다까지 끝나지 마시고 왜냐하면을 집어넣으면 훨씬 논리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내지는 대회 나올 때 내가 대회 나오는데 애들 훈련 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뭐는 네모다 물어보는 거 훌륭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까지 하면 논리적인 힘까지 훈련될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1강에 이어서 2강까지 감히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